지난번 목포대학교하고 무한문화원하고 같이 협약식을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은 그때 많은 분들이 저희들한테 문화원으로 전화를 해주셨어요. 이제 무한의 역사가 또 문화가 제대로 이렇게 자리매김되지 않겠느냐, 기대가 크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것도 받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긴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역대학인 목포대학과 우리 무한문화원이 함께 우리 무한의 문화와 역사를 같이 토론하고 고민하는 첫 번째 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원에서도 무한에 있는 문화 역사적인 사항을 또 현실적인 그런 산업이나 여러 가지 것을 통과해서 한번 이걸 정립을 시켜보자. 그래서 무한학으로 한번 발전을 시켜보자. 그래서 매년 한 번씩 무한학 발표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곳곳에 스며 있는 이런 특징적인 것들을 찾아서 우리 무한의 소중한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문화원이 할 수 합니다. 그리고 그 동반자로서 목포대학교 박물관으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 문화원 혼자서만은 안 됩니다. 행정에서도 도와주시겠지만은 이 주민들이 많은 관심과 그리고 격려가 있을 때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 참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느껴보시고 무안에는 총기사가 있구나, 무안에는 큰 사찰이 있었구나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와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기사를 먼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총기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올려도 우리 지역에 호남에 제일 큰 절차가 있었다. 그 절 이름이 총기사였고 지금도 내리 대치에 가면 총기마을이라는 마을이 실제로 있다. 다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너무나 사적으로라든가 또 근거가 미약해서 이걸 어떻게 시작이 뭐고 끝이 무엇인가를 지금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운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조현재 문체부 저희 차관님이 우리 무안을 오셔가지고 저 오랫동안 말씀을 나누는 중에 총기사도 주요 안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거는 문화관광체육부 소관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재청에서 이것을 유적을 발굴하고 지표조사를 해가지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이제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소장으로 처음 부임할 때 그때 저희가 했던 작업이 무안의 문화 원형이었습니다. 저희가 10년 전에 34가지, 제 기억으로 34가지인데요. 무안의 기가 막힌 원형이 34가지가 더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엑기스만 포함도 최소한 34가지는 있다 하고 저희가 이렇게 두꺼운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 이후로 어떤 얘기였는지 굉장히 다른 부정부 박부정부를 진행이 잘 됩니다. 사실 그게요, 제가 그 자료를 내면서 무안이 이렇게 문화자원이 풍부한가 하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그때 일을 지금 백천산 원장님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안이 이렇게 문화자원이 많은데 아마 언젠가는 이렇게 잘 보존된 문화자원이 이제 이 전환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 훌륭한 자원으로 재탄생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총기사 말씀 많이 들으셨죠? 총기사는 실제 200년 전에 없어진 것입니다. 1810년대에 없어졌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총기사를 이야기합니다. 200년 전에 없어졌던 실체가 아직도 주민들의 습득에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해요. 그리고 그것은 원래 제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니까 그것도 잘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선생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방학 숙제를 내주는데요. 일반 한자 숙제나 독후감 주기가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의 전설이나 신화를, 설화를 조사해오는 숙제를 계속해서 내줬었어요. 근데 한 12년 동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총기사입니다.
그 총기사라는 설화가 몽탄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일로에서도 나오고 깨져에서도 나오고 무안의 전 지역에서 총기사라는 설화가 빠지지 않고 나오더라. 이거 왜 그럴까? 총기사가 그렇게 매력 있는 것일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내가 이 지역에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 있다. 이거 한번 총기사 실체를 한번 밝혀보는 것이 좋겠다. 이 총기사라는 이 사찰이 제대로 발굴이 되고 역사적 가치를 실증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좋은 그런 관광 문화 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총기사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조계종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총기사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총기사가 유치하고 있는 그 총기사 일지의 30여만 평의 이 인가를 조계종에 넘길 수 없느냐는 그런 구체적인 제안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의 소유주인 그 문중에서 야주임시 문중에서 그것을 거절했다는 그런 쪽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조계종에서는 이 총기사가 있는 사찰, 총기사를 중심으로 연결된 이 승달산의 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그런 것이죠. 이게 만약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또 이렇게 개발이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 굉장히 좋은 문화적 자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성우입니다. 네, 제가 무안은 그동안에 부천사기 축제나 부천사기 발표도 있었고 옹기마을도 발표도 있는데 그동안 다 부천사기나 옹기마을이 시작은 좋았는데 끝까지 발표가 안 되는 게 있었는데 이건 통지사에도 그렇게 될까봐 좀 걱정이 났습니다. 아무튼 근데 제가 이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모든 문화재를 포함해서 다른 것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라는 추진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이 결국은 이 무안 총기사지 보존 관련 방안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고 여러분들이 무안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우리가 이게 자꾸 발표한다. 이건 그런 어떤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것 자체로만 모든 것이 될 것 같으면 학술회의 매일매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오신 분들께서 또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게 보존과 활용의 가장 큰 지름길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지 우리가 통기사지 같은 경우는 현재 전혀 포기 활동이나 실행 활동 저희 경우는 절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절터는 대체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지 않는 폐허가 되는 사찰을 말하고요. 사찰은 처음 아시다시피 이제 다 모든 종교라는 신앙 활동과 포교도 거주의 목적도 있는 그렇게 초기부터 창개되고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적인 목적이라든가 사회 경제적인 기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명한 게 이제 사주 해음원이라든가 고다론이라든가 특히 무슨 원이라고 붙여진 것은 이제 교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군사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때 호국 승병 활동도 하시지만 고려나 조선 그 이전의 삼국시대로 굉장히 사찰들은 어떤 교통의 요지, 군사적인 요지 중에 중간중간 이렇게 특히 이제 조선시대는 북한산맥이나 남한산 같은 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저들은 대부분 군사적인 목적, 성곽을 관리하고 어떤 유사시에는 이제 승병 활동을 위해서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참관하는 사찰도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왕실의 능이라든가 사고, 태백산 사고나 적산산 사고, 주변에 다 그 사고를 지키는 전들이 있고요. 또 능원과 관련된 화성의 용주사라든가 그런 대표적인 사찰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또 하나는 조선시대 때 이제 사찰들이 이제 향교라든가 서원에 소속돼서 필요한 물품을 공납하는 이제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찰들이 창건됐다가 사라졌다가 근데 이런 사찰들은 단순하니 어떤 신앙이라든가 그런 걸 떠나서 사회와 호흡하는 또 우리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그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사찰 이러면 이렇게 불교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교회라든가 성당이라든가 해서도 지역사회와 호흡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 것처럼 불교도 당시에 지역사회 또 중앙정치와 일정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중앙뿐만 아니라 우리 무안의 어떤 상황들을 보시는 게 좋더라고 수였습니다. 크게 이제 저를 두 가지 종파로 나눠진다. 교종과 선종. 교종은 좀 교리적이고 선종은 좀 어떤 교리보다는 어떤 참선이라든가 진언, 총무에서 진언이 많이 된다. 그런 이 교종이냐 선종이냐에 따라서 이 사찰의 규모라든가 공간 구조가 달라진다는 거죠. 어느 정도인지. 근데 이 총지사라는 게 꼭 총지종이냐 밀교지냐 아니면 그야말로 선종이냐 그건 이제 앞으로 발굴을 해보고 해서 그 전터의 공간 구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교종적인 그 사찰은 경계 불국사를 들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종은 아시아의 대체적으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 선종 사찰들이 많이 이제 발달되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발굴을 통해서 선종이냐 교종이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또 해석도 달라질 수 있고 어떤 그 보존과 활용의 방안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지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체적으로 5천, 남한만 해서 5천 개 정도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사지 중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한 1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지가 지정되고 아무래도 국가로부터 아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고 연구하고 조사를 많이 하는 훌륭이 되지만 비지적인 경우는 유물이나 유구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또 비지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지원이 안 되고 또 우리도 오늘도 백장성 원장이 하시지만 많은 게 어떤 우리가 아는 관찰 사례보다는 지방지리 또는 설화도에서 많이 하듯이 좀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또 아무래도 연구비가 부족하니까 많은 자료를 섭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데요. 아무튼 그리고 또 이제 성지사기가 지금 학술적인 조사도 간략하게 정밀 지표조사가 아니고 그냥 간략하게 지표조사가 있었고 또 시골도 아까 정리현 실장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해보고 싶은 데는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성격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총기사의 사역이라든가 성격을 파악하는 학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총기사지는 아까 말씀드린 한 차례 시골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리현님 조사하셨는데 군데군데 몇 군데 트렌치 이런 정도밖에 현재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유물은 이제 이런 어려청자 대체적으로 아까 강진의 백령결사 제2시의 정명자 천인의 어떤 시대와 관련된 또한 이런 쪽에 삼각청자를 주더라도 후기청자들도 일부 있죠. 정명자 천인은 굉장히 백령결사의 그 이세라는 게 항상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왕의 문물이나 그런 데 보면 그 나라를 창건하신 분이 중요한 게 나라의 기틀을 잡으신 분이 중요한데 송강사의 수상결사라든가 만들때 백령결사라든가 이세들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명자 천리는 굉장히 책도 사상으로 많이 드시고 철학적으로 아주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분하고 관련돼서 이제 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또 금토협의 다른 의미에서도 천리하고도 관련이 많이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전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아까 선생님 발굴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이거 정확한 구체적인 말씀이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갖춰주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역시 학술적인 발굴, 또 정밀 지표조사에서 사역도 파악하고 연구에 정확한 데이터가 좀 나야 또 그래야 아까도 말씀 교종인지 선종인지 그런 것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대체로 처음에는 이제 정밀 지표조사를 통해서 절이 언제 창건됐고 중창기가 언제고 폐사기가 언제인가 발굴을 통해서 그런 것들 알아야지
이 중에서 우리가 그 보호전 정비를 할 때 어느 시기를 할 것인가. 물론 폐사 시기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근데 전성기 때 폐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창건기, 아까 정명국사 천인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창건기를 또 우리가 대상으로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적어도 이 세 시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요구를 통해서 공간 구성이라든가 사상 활동의 대응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절의 성격이 중앙정치와는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 지방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마 이제 창건기 같은, 아까 정명국사 천인 같은 경우는 중앙정치 내지는 이 지역, 무안 지역보다는 이 전라도 지역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다른 정파와 관계에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겠지만, 폐사 시기는 이제 우리 지방사회, 아까 임면수라는 그 지방사회의 그 어떤 그 권력에 의해서 이 사찰 중앙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어떤 그 시대적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조선시대에 이게 유지가 됐는가? 여기는 조선 전기가 되면은 대부분 세종대에 걸치면서 대부분의 사찰들이 대부분 폐사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고려라는 나라가 쇠망을 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들어선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찰의 폐단입니다. 이제 많은 사찰들이 들어졌다 보니까 국가에 대한 세금이라든가 병역의 의무가 자꾸 줄어들어서 나라를 운영하기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되면서 그 세금 혜택을 주는, 요즘도 우리가 세금을 더 걷어줄 것이냐 덜 걷을 것이냐 이것 때문에 지금 그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많은 사찰들을 폐사를 시키고 그 어떤 투족을 한다든가 하는데, 이 총기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1810년대 폐사되기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요인이 뭐냐? 근데 상당히 이제 우리 무안이라는 곳이 조금 어려운 게, 조선시대의 무안하고 지금 우리의 무안하고는 영역이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그 군 편의 가장 대표적인 사찰을 자복사라고 합니다. 복을 비는 사찰에 대해서 우리 무안은 세종대의 변화가 그치는데 대굴사라고 나옵니다. 그 대굴사는 지금 한평에 있거든요. 대굴도 거기에. 그 어떤 면에서 이제 그런데 그 대굴사라는 절은 원래 자복사가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변화되면서 재지정된. 그러니까 원래가 자복사가 뭐냐, 어떤 거냐. 그 태종의 처음. 그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같이 어울려서 찾아봐야지 이제 그 무안의 전체적인, 이제 이 무안이라는 것은 지금의 무안을 가지고 조선시대를 이야기하는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는 그런 것들가 있어요. 그런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다 파악하고 갖춰져야지만이 이제 그 정비 활용 방안이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문화재 지정을 포함한 행정적인 내용들도 우리가 이 과정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 보존 활용 방안에서 그럼 우리가 보존하고 활용은 전혀 다르거든요. 보존만 할 것이냐, 정비만 할 것이냐, 활용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달라집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존과 활용을 이원적으로 병행을 하는 경우가 많죠. 보존, 정비만 얘기해서 요즘엔 특히나 이제 그 문화 자원화, 어떤 쉽게 말하면 문화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는 활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자라나는 이 시대에서는 우리 고향의 그 아름다운 우사 문화를 전승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보존보다는 좀 활용의 방점이 좀 많이 지켜져 있는 정책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어느 시기를 할 것인가, 그다음 또 어느 인물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앞서 살펴봤던 그런 것들이 전제가 돼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폐사기 내지는 그런 폐사기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그 창건기라든가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정비 또 보존 활용에 방점을 지키고 위에 있는 것들을 걷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그 처음 폐사기 마지막 조선시대 사실 1810년대가 되면 불교가 가장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도 물론 그 시대의 문화도 중요하지만 아까 고려 시대 때 문화라는 것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떨어지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많이 고민하는 게 이제 그러면 그걸 드러내고 밑에 걸 그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떻든가에 그것도 이제 우리 이 시대의 하나의 어떤 문화의 파괴로 이제 생각.
생각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들도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만약 그 밑에 층을 보존 정비 활용할 것 같은 위에 층에 대한 보다 정밀한 과학적인 데이터까지 활용한 기록을 남긴 다음에 이제 제거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우리 정리 실장 마지막에서 말씀드린 문화재 지정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어느 문화재든지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돼야지 도라든가 정부로부터 예산을 따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우리가 학자들이나 주택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요. 어떻든 이 민간인들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역시 푸에서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요즘 특히 이제 그 국가 사정은요, 지방에서 이 토지가 매입이 되지 않는 거의 지정은 아주 특별한 경우고, 예를 들면 이게 진짜 뭐 우리나라 교과서를 다 바꿔주고 특별한 것이 아니면은 그 문화유치 입장에서는 토지 매입이 되지 않는 사전지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드시 토지 매입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는 이제 그러면 우리 무항군이 지정이 튼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야 되면 어느 부분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순위가 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만 핵심적인 금당이라든가 그런 데를 지역차 넓혀가는, 그 다음에 이제 사전지정도 역시 지역차 넓혀가는, 한꺼번에 몇만 평 그게 아니라 핵심적인 걸 몇천 평, 몇백 평 한 다음에 지역차를 넓혀가는 그런 정부와 또 전라남도와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존 활용에서 역시 중점적인 내용, 보존을 더 강화할 것인가, 활용을 더 강화할 것인가, 그것을 둘 중에 두 개 다 이론적으로 하더라도 어떤 것들을 먼저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의 지식을 한 다음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용부, 특히 활용부는 문화 콘텐츠, 역사 이야기라든가 뭐 그런 주변 사진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을 했는데 사람이 찾아오지 않으면 역시 이제 잘못하면 비행 청소년들의 놀이터가 되어볼 수가 있거든요.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 정비 부분은 훼손 방지인데 더 이상 훼손이 되죠. 그게 중요한 게.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중심에 정비 순서가 있어 문화재 지정을 위한 방안,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대체적으로 이런 핵심 유적에 대한 정리를 학술조사. 그래서 아까도 정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발굴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강진 월남탄이라고요.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최초로 백제시대 전터가 나왔습니다. 거기도 이제 연 1년에 3억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로 가면 15년은 발굴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 무항군에서도 이 평지사지를 연차적으로 발굴하면 10년 정도는 적어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여기는 특히 문화재로도 지정 안 돼 있고, 월남사지 같은 경우 보물이 두절 있고, 또 절터 자체는 기념물로 지정돼 있어도 지금 예산이 굉장히 더디게 나옵니다. 그 순서를 정확하니 하는데,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그럼 그걸 한꺼번에 발굴이 안 되기 때문에 지표조사를 통해서 사연의 전반적인 규모라든가, 지표조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여기가 중요하다, 여기가 더 중요하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학술조사, 지표조사를 실시해서 이제 그걸 토대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다음에 유적 현황, 그래서 어떤 시기별로 규모, 성격을 알아보고 보존 준비 활용 법을 그것한다. 근데 여기는 반드시 다 좋은데 재원 조달 방안과 관리 운영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제 큰 건물 돈 주니까 엄청 크게 짓잖아요. 그럼 관리를 누가 할 거죠? 관리가 안 돼서 결국은 실패한 사례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같은 경우는 거의 규모를 크게 지금 아마 텔레비전에서 보실 겁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관리가 안 되니까 자꾸 부장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은 없애자. 더 없애도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방안이 크게 한 가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어떻게 들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핵심이 아까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도 되고, 그다음에 문화재 보호는 특히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적극적인 거요. 이제 요즘에는 예전에는 관이 중심의 사회였지만 민이 중심의 사회입니다. 국민이 좀
뭐 다 아시다시피 어느 지자체나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지자체 단체장도 국민에게 봉사하려는 자세가 굉장히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면 아주 불법이라고 불리한 거 아니면 하는 거거든요. 문화재 지정은 별로 불법적인 것도 불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돈 더 달라고 해서 그러지 안 주면 땡이니까 뭐 지정해놓고 이건 시민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사회교육과 체험학습.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법률 관련 제도하고 연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하다 보면 법률하고 상반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패도 있는데 그것이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무한 국민이라는 거. 태국 우리가 뭐 하다 보면 뭐 중요하다, 어쩌다 근데 외지인들을 상대로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정작 우리 지방에 우리 지역에 무슨 문화재가 있는지 우리 무한 국민들은 더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도리포 유적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뭐 아마 우리 국민 중에 한 10% 정도는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우리 모든 것을 우리 국민들 이게 제가 그런다. 우리 집에서도 사랑하지 않는 자식을 다른 사람들 얼마나 사랑했겠느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처음 시작은 우리 국민들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교육으로서 이렇게 뭔가 배운 것은 우리가 10분의 1, 10%만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내가 기억으로서 추억으로서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들에게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무한이라는 추억을 만들어주는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다 어르신들이니까 본인이 직접 해보시고 뭐 한 건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배운 것은 기억하시는 거 별로 없으실 거예요. 솔직히. 아니,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교육은 10%밖에 존재하지가 않고 내가 직접 하는 것은 90% 이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앞으로 사회교육이라는 게 또 특히 그다음에 이런 제가 이제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부청 앞에나 터널 앞에 가면 뭐 관광 안내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정작 우리 국민들이 들어가서 뭔가 배우고 학습하고 하는 공간들이 물론 문화원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친근감 있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지 거기서 입으로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아까 이제 정명희 선생님 하셨는데 문화재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그게 이제 문화재 청년에게 같이 이제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아까 내용들인데 이제 저희가 다시 정리한 것들입니다. 이런 국가의 기본 정책이나 전략의 기본 정책 같은 것들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지 효율적으로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이제 경주 감사인데요. 이렇게 이제 해서 물을 그대로 노출해 놓고 그다음에 이런 전시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이 이제 그대로 한다고 아마 이런 방향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 어떤 그룹을 복원해서 전시관을 활용하는 것을 이렇게 잔디가 않도록 정비를 했어요. 요 흔적사진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직지라는 프랑스에 있는 세계 최초의 이 제물을 했던 사찰인데요. 이런 경우도 대체적으로 위와 같이 정비한 다음에 전시관을 하는 경우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인데요. 이렇게 드러나 있고 이건 이제 원래 있는 것들. 근데 가바쿠라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복원을 하지 않고 복원도 상상한 것만 지시하고 여기는 이제 원래 평화에 있던 것들이 좀 만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고민 중에 하나가 이게 이런 경우는 이제 아까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자고 작존하셨다라고 자연으로 보고가 굉장히 오히려 힘듭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런 인위적인 어떤 누구를 파괴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없어진 부분을
복원한다면 한국으로 이 정도가 관리가 쉬운데 아까 그냥 노출된 그대로만 한다면 굉장히 오히려 자연재해나 자연로부터 그 조그만 공간이 넓은 지역 같은 경우 잡초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런 복원의 방향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발굴이라든가 그런 게 또 이루어지면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현장도 공개하고 설명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또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건 일본에 있는 그 유적 중에 하나인데요. 전시관도 꼭 우리가 뭐 돈을 들여서 유물을 실물을 갖다 놓고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무인 전시관이 있다 이건. 이제 판넬도 하고 여기 큰 테레비 같은 또 유물도 복제품 같은 경우를 해서 관리, 향후 관리와 예산 절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데 큰 전시관에서 사람을 배치한다는 게 힘들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무인 전시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무안은 실제로 해보니까 불교 유적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천지가지 아까 모자이크에서 주변에 이제 우리 법전사 이게 좀 우리 무안이가 이상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장생이 좀 많이 남아있는. 이 특징은요, 나주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주 지역권이 석장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높아요. 영암이 여기 이제 강릉인데 이거 중요문까지 두 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쌍계사, 영암의 쌍계사 같은 경우도 이 영암 쌍계사, 금정면 같은 경우 지금은 영암이지만 아까 예전에 여기 또 나주였거든요. 이 나주 문화권의 석장들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아까 다른 신분과 연계되는 문화유산 이렇게 이 석장 등코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나주나 영암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근데 이런 대체적으로 우리 지금 근데 조금 그래서 어려운 게 총기사지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 무안군 전체로 해서 불교 문화의 하나의 문화권 내지는 탐방으로 이렇게는 상당히 아니고 좀 어려워지는데요. 이런 것들 바꿔가는 게 또 이제 우리 후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변에 연계되는 아까 부청사기도 했는데 이제 총리사 주변에 있는 우리 무안 부청사기 축제 일본은 특히 이제 무안 부청은 일본에서 특히 많이 알려져 있죠. 고문대비 부청하고 무안하고 있습니다. 대체 일본에서 우리나라 소물품으로 해당되는 것들이 우리 무안이 많이 만들어서 수출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주변 문화재들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지 총리사도 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아까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역민들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분들에서 앞으로도 총리사에 대한 중요성과 전통적인 지금 많이 홍보해 주시고 강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것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의 발표자들에게 중심 문화 정체성이 없으니까 나머지 소규모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문화 자산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체 내 문헌조사라든가 자료로는 되지만 대외적으로 무안의 문화를 갖다가 알리고 정리하는 그런 어떤 보존 가치로서의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지금 나타나 있는 큰 그 핵심적인 자산이 총지사 복원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지사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조계종과 의존력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국민들이 나서야 된다는 내가 그래서 내가 제안을 했던 게 이게 이 문화재와 관련된 이 문화가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지사 어떻게 보면은 법원위원회를 만든다는 자문위원회를 만든다는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범국민 총지사가 법원위원회를 갖다 놔서 범국민적으로 어떤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의 의사전달을 하고 조계종과 같이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춰가지고 조계종에서 총지사 법원에 대해서 불교문화재 연구소에서
사업계획에 확정돼서 수용이 되면은 100% 국고 지원을 받아서 이 복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복원만 된다 그러면은 정말 모아는 문화적인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외에서 그 성당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가 좋은, 기가 세고 그리고 건강에 좋은 이런 기를 가지고 있다는 전설과 설화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거기 그 총지사 주변에 이제 건강과 웰빙과 힐링을 어떻게 보면 테마로 하는 큰 그 건강 테마의 그 공원을 만들어서 전 국민들 불교의 어떻게 보면 그 신도들이 이 총지사에 관심을 가지고 불공을 드리기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소원을 빌기 위해서 모여드는 이런 그 몰려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문화 그 총지사 일대, 홍당산 일대가 어떻게 보면 문화유적이었다는 명승 보적으로 크게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릴 수가 있다. 지금 지역의 문화 정체성으로도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마음의 가치가 있다. 조기종과의 관계로 말씀하셨는데 자연스럽게 지금 이 내용은 한성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좀 연계가 있어서 먼저 한성 원장님께서 좀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내용과 연결된 말씀, 또 조기종 안에 있는 그 불교문화재연구소를 통해서 하는 방법은 또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백찬석 원장님과 또 정혜인 실장님도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성 원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아들이는 폐사지 조사하고 복원을 하는 건데요. 나머지 하나는 어떤 질문이신가요? 네, 두 가지. 일단 이게 사실 이게 참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민들, 아까 방금 말씀하신 분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야지 불교 문화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두 개 다 저는 부정적이거든요. 첫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 폐사지 5,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 1년에 지금 금년도에 2개를 아시다시피 경주 미탄사지를 했고 학문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폐사지의 중요성과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거지, 그 폐사지 전체를 발굴하는 건 아닙니다. 그 폐사지 전체를 하려면 아마 그 조사단만 한 50개 팀이 있어야 될 겁니다. 1년에 한 50군데를 해야 되는데, 그 어느 정도 성격만 파악하고 그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정도만 차 사업을 하는데, 그 다 10년 단위로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처음 성격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우리 국민들이 불교문화재연구소나 거기 종단에 가서 우리 무왕군의 대표적인 폐사지는 이것이다. 그동안에 없지만 이거 해달라. 그렇게 하면 되는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기다려서는 절대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도 굉장히 중요한 폐사지들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삼국유사, 삼국사의 고려사 그런 데에 나오는 터들이 있다는 선순이기 때문에요. 근데 아무튼 그냥 현실적으로는 안 되지만, 역시 아까도 말했듯이 국민들이 열의를 갖고 계속 찾아가면 해주겠죠. 이게. 그 다음에 법원의 문제는 저는 정비나 보존으로 가야지, 복원은 상당히 이건 어렵습니다. 아까 다른 사적지들도 보시지만 복원은 없습니다. 전시관 정도로 해서 전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왔을 때 복원도 끼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지, 사찰 자체 복원은 국가 예산도 못 따라가고요. 우리가 황령사지나 미륵사 같은 데도 복원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복원이라는 것은 지금 스님이 운영하시고 계신 절들 같은 경우는 발굴을 통해서 어떤 신앙활동이나 포교활동을 위해서 어떤 종교 고유의 활동을 위해서 해주는 경우가 있죠. 폐사지의 복원은 거의 국가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문화재 보존 관리 차원에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복원보다는 정비나 보존에 방점을 찍어야 되고, 다른 활용도 되겠지만, 복원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폐사지 조사는 현실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힘들지만, 우리들의 노력에 의해서는 폐사지 조사는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하는 폐사지 조사는 일치를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전국에 2개, 3개 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쉽지는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리 선생님. 방금 이제 부목사님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표사지, 사실 이건 모노로지로 나와있지 않은 표사인데, 그건 누나님 여기서 해줄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또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여러 다른 또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조계종의 사찰도 아니지만, 저희가 조계종의 사찰을 발굴하는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도갑사의 경우 처음에 저희가 발굴을 했었을 때는 이제 국가 기속을 시켰습니다. 유물들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거기서 아주 중요한 그 유물이 좀 나오니까 그 조계종에서 이제 그 사찰 레이스를 발굴을 한 거기 때문에 조계종 기속이 돼버렸어요. 나중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무안에서 나온 유물들이 또 이제 그렇게 돼버릴 수도 있고요. 기속이 돼서. 그런데 그런 부분, 저는 이제 제가 박물관에 있기 때문에 늘 유물하고 가까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방금도 얘기하셨던 그 장비 복원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진도 영양성 발굴을 하는 저희 관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1990년에 처음에 2차 조사를 하고요. 지금 연차적으로 좀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몇 개는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이 복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아주 농장생의 경우는 일부도 아주 잘 나와 있고 아주 중요한 유적입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복원을 하는 데는 그 문화재청에서 이제 허가가 돼야 되고 이제 그 심시군에서는 당장 복원을 하고 싶어 해요. 당장 하고 싶어 하는데 가장 그걸 잘 보존할 수 있는 게 어떨까를 생각을 했을 때 그 상태, 현 상태에서 보존 관리 보관을 하고 따로 이제 홍보관이라든가 아니면 전시관이라든가 그런 걸 지어서 하다못해 발굴되는 조사관에 드러난 부분들을 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요즘 다 3D 스캔을 하니까 그런 식의 영상으로도 보여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원한다는 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나가는 저분이 이제 그 희재분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봉배선생의 경우는 유구가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총지사지 학술 세미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건 그렇지만은 이건 이제 처음부터 다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총지사의 경우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무안에 총지사만 있는 건 아닌데 무안 원장이 총지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발굴해서 없애를 했지만 무안의 양장인 유적은 저희 고고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유적입니다. 그것도 이제 몽탄에 있는 유적이거든요. 발굴의 삼국시대에 이제 대규모의 그 농경 유적이 나왔던데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근데 서해안 고속도로라든지 무한 그 철도 복선화를 공사를 하면서 그런 대규모의 그 유적들이 저희가 발굴을 했습니다. 무한 그 몽탄 너머에 또 다산에 있는 고분이라든지 언제든지 저희 박물관에 오시면 그런 유물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아주 가치 있는 그런 자원들이 곳곳에 이제 무안에 여러 지역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아시고 무안군에서도 이제 그런 데다가 기본적인 뭐 팻말을 붙인다든지 이런 누구든지 그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좀 마련돼야 되겠죠. 한 가지만 더 해서 우리 백창섭 원장님께서 그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특히 이제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셨는데 문화 정체성 확립 부분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총지사가 그런 어떤 그 가치에 관해서 잠깐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다행히 지금 이렇게 우리 무안군의 문화관광과장이신 전한수 과장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메모를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그 발표중에 나왔던 민하고 관하고 학이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저도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안의 정체성이 뭐냐?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무안을 이야기를 한다고 양파나 낙지를 이야기하고 더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안이라는 지명을 가진 지가 1400년이 없습니다. 무안이라는 지명이. 이게 주변 지역에서 자기 지명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무안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무안이 14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한에 관련된 그런 정치에서 통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특히 여기 우리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사람 3000년 이전부터 이렇게 살았다는 이제 여러 가지 유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잡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문화원에서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무한학의 태들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무한의 정체성을 찾고 무한의 주민이라고 한다면 무한은 어떤 것이다. 그리고 무한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정신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점차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네. 저도 무한은 5만 년, 10만 년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너무 낮게 3,000년 정도의 무한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 5만 년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섭기 시대로 이렇게 근현대이기까지 아주 격동적인, 많은 격동의 세월을 보낸 문화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양파, 낙지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먹거리 문화로 이야기 되지만 무한의 문화 그러면 새로운 가치거든요. 지금 이 자리는 아마 그걸 시작하는 첫 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약간의 발언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도 이야기를 이게 청지사의 그 문헌에 나와 있는 원문에서는 저는 직접 안 봤고 원문에 소개하는 내용을 한다면 호남에서 그 정교하게 좀 사찰 가운데서 호남에 있는 사찰 가운데서 그 규모가 큰 줄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치로 봤을 때 지금까지 이제 붙어 있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열정과 집념을 가지고 우리 의원이라든가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신뢰를 주어도 못하는 부분에서 정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까 그 복원 자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찬물을 끼얹어보니까 할 말은 없는데 복원을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지금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원형 복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제 다른 문화하고 비교했을 때 이 총주사가 지금 복원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사찰을 사지하고 폐찰된 사지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형태는 떨어지는 건 있죠. 그거이 아니다 그러면 분명히 전국적에서 이 총주사의 가치가 인정이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원형 복원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안 된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무슨 거기에 전시관을 깨끗했든 간에 원형을 다시 이렇게 상상하고 볼 수 있어가지고 총지사라는 존재가 분명하게 현대사에 재조명되는 그런 작업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또 우리나라의 불가능이라는 것은 나는 공직생활 한 40년 가까이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에 불가능은 없어요. 국가 정책을 이끌어내는데도 지금까지는 하나도 복원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원형 복원을 향해서 정진해서 가야 되고 최선을 다하고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그게 붙으면 전시관을 지어놓고 그 안에 과거에 1400년 전에 이 총지사가 있었던 모든 문헌에 나타나는 게 모든 게 어떻게 보면 그래픽으로 작업을 해서 고각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총지 문화라는 것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굉장한 아이디어를 하고 있네요. 그게 지금 당장 10년 사이에 될 수는 없는 거이고 만약에 그게 지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총지사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앉아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그냥 놔둬버리는 거지. 자, 알겠습니다. 그 가능성을 보고 해보면 그게 다음에 또 여러분이 또 지금 질문을 하셔서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오늘 많이 갖고 계셔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신도분들이 많이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는 원갑사의 신도회장 박승옥입니다. 오늘 그 스님 대신 제가 이걸 참석을 했습니다. 또 회원도 됩니다만은 저는 회원으로 연락을 못 받았고 했는데 아까 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총지사에 우리 황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해명에 복원을 하면 15년을 걸린다고 했어요. 복원을 하면 그러면
복원을 하면 15년을 걸리면 여기서 답변하실 때에 우리 부원 스님 말씀하실 때 전시라도 해야 된다. 전시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요. 예. 우리 원갑사의 사찰도 전통 사찰이라서 제가 안간힘을 다하면서 관광거지 국회의원들 전부 만나가지고 교부서도 갔다가 내가 해보고 우리 스님들 오신 건 어려우니까